KBS 토론에 나갔는데 상대편 패널이 계속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다.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도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도 다뤘어요. 근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도대체 기본소득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 거 있고 저 사람 거 있고 다 그런 거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토론에 나갔는데요. KBS 시사기획창 토론에 나갔는데 상대편 패널이 계속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다. 뭐 이게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뭐냐? 원래 뜻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또 조금 헷갈려요.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그거 기본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좀 생각해보세요. 헷갈리시죠? 그리고 프리랜서 지원금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많이들 지원을 줬거든요. 그것도 현금이긴 현금인데 그거 기본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조금씩 헷갈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에서 정리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 가지가 핵심이고 세 가지가 옵션이에요.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 두 번째 무조건성. 조건 없이 지급한다. 조건이 없다는 거는 노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아니거나 다시 말해서 근로 능력이나 자산조사 없이 그냥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성이에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개인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세 가지 옵션은 뭐냐면 이거 계속 논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금성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현물이 아니고 기본소득 쌀로 주면 기본소득 아니에요. 집으로 줘도 기본소득 아니고요. 돈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정기성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죠. 왜냐? 어떤 게 정기적이에요? 매일 줘야 되는 건가요? 매달 줘야 되는 건가요? 매주? 1년에 한 번 줘도 정기적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줘도 정기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매년 지급하면 그게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한데 또 아니 기본소득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뜨거운 이슈 충분성이 있어요.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가 충분해요? 여러분은 소득 얼마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헷갈리죠? 이거는 근데 사회보장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대략의 합의가 있습니다. 월 5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1인 가구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그게 월 51만 원 조금 넘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를 충분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현실에서 어떤지. 예를 들면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는데 아까 제가 보편성 말씀드렸죠. 보편적인가요? 보편적인 거 맞아요.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거 맞나요? 무조건 지급한 것도 맞죠.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고용이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다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개별성에서는 틀렸죠. 가구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가구에게. 그러니까 4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서 가구에 한 명이 받아가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별성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금에 굉장히 가깝게 지급했죠. 지역화폐를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소멸 시한이 있고 8월 말까지 다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지역 내에서 서울 사람이면 서울 내에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제약이 있고 어떤 업종은 또 못 쓰죠. 그런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특히 신용카드에 얹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돈처럼 사용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정기성? 아니죠. 한시적입니다. 한시성을 가지고 있고 충분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4인 가구 100만 원이면은 1인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건데 이거는 연간 그렇게 지급한 거고 한 번 지급한 건데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뭐냐? 저는 기본소득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본소득이냐? 한시적 기본소득입니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안 했다는 건 좀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어쩌면 한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이게 첫걸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지원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본소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지원금은 이렇게 주거든요. 당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 2달 동안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이 끊어지셨어요? 그럼 지원금 150만 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엄정하게 조건을 따지는 것이고 기본소득제에서 사실 가장 싫어하는 선별지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추상적으로 존재할 때는 보편적 기본소득, 누구한테나 조건 없이 다 주는 거, 이렇게 존재할 때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에 적용될 때는 항상 현실적인 맥락 안에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착되고 있는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보편적이면서 무조건적이면서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시성을 떼어내면 사실 기본소득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경제적인 의미를 가진 정책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멈춰섰잖아요. 근데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국가가 고용을 지원한다든지 뭐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뭐 도로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직접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텐데, 항상 우리나라의 맥락 안에서 어떤 기본소득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하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논의 안에 갇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는 선에서 차차 정기성을 만들어 나가고 차차 충분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개별성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